네, 반갑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7월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뭐 정말 다사다난했다. 뭐 이거는 꼭 연말연시에만 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굉장한 변수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 흐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었죠.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또 기관,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공매도 숏 커버링 또는 이제 환매에 따른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요. 기관들은 네이버와 대한항공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개인들은 포스코 홀딩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꽂혀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2차전지죠.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배터리죠. 그 다음에 네이버와 대한항공, 기관만 이쪽에서 좀 벗어나 있네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종목 차트 보도록 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 크게 쏟아낸 이후에 12% 상승하면서 다시 110만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이걸 두고서 말이 많아요. 자, 급락 이후에 이제 기회가 왔다. 더 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기적 변동성이다. 네,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이거 사서 갚은 것 뿐이다. 봐라,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행될 것인지 아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의 변동성을 좀 더 봐야 돼요. 보통은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잘 가는 장세에서는요,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크게 그거에 반발해서 올라오거나 이런 형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변곡점이다 얘기하죠.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21선에 걸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선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큰 문제 없이 횡보 정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일단 100만원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심리적으로도 아마 100만원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켜주게 된다면 당장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더 떨어져서 만약에 80만원까지 온다. 그러면은 61선이라는 아주 단단한 지지선이 또 준비가 되겠죠. 지난번에 4월달 고점 라인도 그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즉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0만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에코프로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다른 종목들 있죠. 2차전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80만원이 더 중요한 포인트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100만원이 지켜지는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도 이거겠죠. 자, 위에서 난 120만원에 또는 140만원에 샀는데 이게 80만원까지 떨어진다. 150만원까지 샀는데 80만원까지 떨어진다. 자, 이거 버티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사신 분들은 일단 100만원을 마지노선 라인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고 나는 밑에서부터 사갖고 올라오고 있다. 아직 수익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분들은 80만원까지는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다 보셔야 되겠죠. 뭐 성장성이든 실적이든 이런 거 이제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만원대 위쪽에서 보신 분들, 매수가 되신 분들은 100만원을 지지선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쪽 뭐 80만원대, 90만원대 또는 뭐 70만원대 또는 저 밑에서 10만원대 이렇게 사신 분들은요, 80만원이 최종적인 지지라인이다. 내가 80만원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이 생각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막 밀고 올라간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같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진입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가 상승률이 더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150만원이라는 수치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또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매도할 이유는 없겠고요. 100만원과 80만원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100만원 이탈하게 되면 좀 힘들어요. 지금 10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거의 2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볼까요?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8% 정도 상승했네요. 근데 이건 변동성이 더 컸죠. 26%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17% 더 떨어지니까 58만원에서 지금 보면은 37만원까지 거의 지옥을 갔다가 이제 40만원까지 회복이 된 모습인데 에코프로보다도 조금 상승폭이 좀 작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애매하게 떠 있는 모습이죠. 이격이 좀 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래쪽 지지 라인이 지금 35만원 정도 35만원 정도 나올라나요? 그 정도 형성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벌써 15%예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55만원, 50만원대, 45만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손실도 많거니와 지금 시점에서 지지 라인을 보는 것은 21선까지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지 라인 때 조금 낮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정도 높게 잡는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가격대가 이제 38만원쯤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라인대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21선 지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21선 지지와 61선 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30만원 정도 수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30만원 정도 수준부터는 매물대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은 3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이라 봐야 되겠네요. 25만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것도 낙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지 라인 때는 25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45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38만원 정도 수준을 지지 라인을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밀리는 포인트가 있어도요, 여기 30만원 정도까지 각오할 수 있다면 그냥 보유하셔도 현재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패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장성이나 실적 이런 거 다 의미가 없고요. 수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공매도 환매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초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현재는 58만원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 올라가려면 상당히 많은 상승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종목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데 아래쪽 지지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48만원대에서 35만원 구간대에 지지 라인들 만들면서 횡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높게 사신 분들은 38만원, 그 다음에 낮게 사신 분들은 30만원에서 25만원 최종 라인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 전략이 가장 좋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역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2차전지는 저는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대한 부분만 조금 참고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은 네이버 봐야 되겠죠? 네, 네이버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네이버는 근데 좀 별로죠? 네, 좀 별로예요. 근데 그래도 바닥을 좀 잡으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네이버가 저점을 잡아주기만 한다라면 이평선도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네이버는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지라인 때도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전에 진단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전략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이 박스권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지금 18만 5천원 정도 나와 있고 위쪽 저항 라인 대는 22만원입니다. 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폭이 좁기 때문에 뭐야 28만원 사더라도 22만원이면 뭘 먹을 것도 없잖아 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보셔야 되고요. 22만원 위로 올라가면 매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라인은요 매수든 매도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매도보다는 홀딩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냥 적당히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만 5천원 20만원 정도 지지라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네이버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카오라고 그러죠. 네카오. 회복이 가능한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2만원 넘기면서 추세가 좀 돌아선다라고 생각되면 그럴 때 매수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26만원, 많이 가면은 30만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만 가도 많이 가긴 가겠죠. 근데 시장이 저렇게
이제 이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가려면 시장도 제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되는데 20만 5천원에서 20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18만 원 이하로는 매도 의견, 22만 원 이상으로는 매수 의견, 추가적인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한항공 넘어갑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주가가 다 내렸네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괜찮아요. 주가 상승 이후에 떨어졌죠. 모여있죠. 그 다음에 우상향 진행되고 있고요. 자,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의 상황은 아시죠? 자, 5일선, 20일선 데드가 나오고 나서 아래쪽 지지라인 때 지지받고 반등. 골든크로스 나오는 시점이 매수포인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뭐예요? 24,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대한항공, 항공주라든지 또는 여행주, 기타 등등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휴가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지지라인 때 확인하시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거, 여기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8월 중후반쯤 되면은 지지라인 때 확보가 되고 슬슬 골든크로스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겠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냥 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옆으로 누워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올라가기는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종목을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도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나는 매수를 꼭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24,000원 정도 라인 때 매수 포인트 괜찮은데요. 한 가지 단점은 뭐라고요?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나오지 않고 그냥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22,5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네, 22,500원 정도를 하단으로 잡아놓고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나쁜 소식이나 그 다음에 전망이 나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수는 네, 시간적인 부분들 고려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59만원 정도 시점에서 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좀 올라간 모습이긴 한데,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서 2차 전지의 그 변동성,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불안했죠. 그래서 저는 10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량 매도를 쳐서 현금을 만들었는데, 아직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라인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지선은 여기 5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5만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더 밀린다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50만원 초반 정도까지는 일단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예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40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지지라인대가 두꺼운 자리가 40만원대잖아요. 물론 추세적인 선상에서 본다라면은 이렇게 우상향 패턴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40만원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지지가 잘 되어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4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재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은 그 정도, 40만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또는 45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진 이후에 반등 포인트를 보이게 된다면 매수 의견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은 저는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매도를 굳이 안 하고 갖고 가시겠다라면 55만원은 지켜서 대응하자. 55만원 이탈하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은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76만원에 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RSI 지표도 약간 네, 과매수죠. 그러니까 약간은 눌리는 형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고점 넘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의 변동성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생각됐을 때 부담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부담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이격에 대한 포인트 부담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팔았습니다. 저는 전량 매도해서 현금을 시켰는데
나는 안 팔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55만원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격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구간까지 온다면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5만원 아래쪽으로 매매 포인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 가격 아니면 저는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한번 보면서 지지라인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 것이나 말 것이나 대한 대응 전략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배터리 쪽이잖아요. 근데 배터리 쪽도 지금 덩달아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죠. 네, 뭐 강하다, 뭐 유리하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 상장 이후에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62만원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냥 별로고요. 수급도 애매하게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시총이 가장 큰 2차전지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부담스럽고요. 주가가 지금 지지라인대가 여기 54만원, 3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 사전 물량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50만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5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54만원에서 55만원까지, 50만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버텨봐도 되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만약 60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는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스 형태의 양상은 여기 54만원 정도에서 60만원 정도고요. 6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신고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추세가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는 60만원을 넘어서는 그 시점, 안정적으로 이평선이 끌려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약간의 뭐 불타기 같은 식으로 따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53만원, 4만원대에서 50만원까지는 완충 구간, 잠깐씩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최종적인 지지라인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고 저는 2차전지는 현재로서는 매수하지 않는 의견이고요.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저는 별로 매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50만원, 그 다음에 60한 1만원 정도 라인대를 이제 이평선을 포함시켜서 넘겨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적당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면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됐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지라인이 이탈되지도 않은데 왜 파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지라인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전기차 시장이나 배터리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산업이고 더 좋아질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문제죠. 성장을 10배 한다. 근데 주가가 100배 올랐어.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약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뭐 산업이 나빠서 성장이 안 돼서 이런 거 아니죠. 전기차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전기차 쪽에서도 종목을 매수하시려면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10배 성장하는데 한 100%밖에 안 올랐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10배 성장하는데 100배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수급이 모여야지만 더 올라간다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는 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종목인데요. 이 중에 4종목이 2차전지 쪽이네요. 에코프로 BM, 네이버 대한항공,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내일 아침 시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